한국의 2차 전지 산업만큼 밸류에이션 상으로 있어서 싼 주식이 없어요. 전 세계 어느 주식을 다 갖고 와도 제가 이제 그 픽한 8종목보다 싼 주식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죠. 투자자로서.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는 좋을 거거든요. 중국은 올해 안 좋을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올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혹시 예. 실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투자를 좀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몇 군데서 좀 밝히신 것도 있죠? 예, 다 방송에 다 얘기한 겁니다. 네네네. 예. 한 번만 더 리핏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저 배터리가 밀고 있는 8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저기 셀 쪽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예.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 에코프로비엠,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CNT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이제 자원 쪽에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이렇게 이제 8종목이고요. 그 8개 중에서 제가 제일 메인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많이 보셨겠네요. 예, 그 두 개를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예. 한 30%씩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 갖고 있는 게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도 에코프로 BM. 엄청 급등했던데. 예, 에코프로 BM하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5종목 있고요. 혹시 뭐 다른 뭐 반도체나 예. 다른 업종은 아니고 오로지 2차 전지 쪽으로 거의 몰빵입니까? 그거 5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GM. 예, 오. 그렇게 해서 종목입니다. 야,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산업 필요 없다. 예. 오로지 사람- 2차 전지다. 예, 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지금 무조건 2차 전지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주가를 분석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예, 예. 뭐 아니요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아,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도 제가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네. 특히 이제 이 비상장 주식들 성장주 같은 것들이 이제 원래 나와바리라서 네. 예, 이런 거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하고 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직업은 금양의 홍보 담당 임원이신데 예, 약간 그런 보니까 약간 사이드 잡으로 예. 예, 주가도 분석하고 주가 분석하는 일을 이제 밸류에이션 일을 제가 30년 한우물을 봤던 거고요. 그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양의 IR을 이제 추가적으로 맡게 이어서. 된 그런 이제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약간 어떤 좀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렇죠. 예, 그런 느낌. 하셨었으니까. 예, 예. 그 역할이 아. 제가 이제 제일 좀 메인으로 오래 했었던 역할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2차 전지 산업만큼 밸류에이션 상으로 있어서 싼 주식이 없어요. 예, 다른 거 전 세계 어느 주식을 다 갖고 와도 제가 이제 그 픽한 8종목보다 싼 주식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를 봐도 그렇고 그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 거기 대비 밸류에이션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옛날에 제가 2000년도에 제가 맡았던 이제 담당 종목인데 예, 그때 비해서 나중에 한 10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바이 보고서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음. 그때 NC소프트를 제가 왜 바이 보고서 썼냐 하면은 이게 이제 분기에 30%씩 성장을 하는데 네. 영업이익이 네. 분기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30% 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PER이 5배인가 6배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보고서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NC 소프트를 제가 그 바이 보고서를 이제 스트롱 바이 보고서를 제가 썼었고 그게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100배가 오르더라고요. 예. 지금 확실하게.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특히 이제 양극재 쪽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쪽이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매년 100%씩 성장을 하는데 네. 지금 PR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PR이 6배 정도가 되고요. 에코프로. 지금 많이 올라도 네네. 6배, 7배 정도가 그것도 신고가 되고요. 가던데. 예, 신고가 가서 6배, 7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오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올랐지만 올라서 아마 PR이 12배에서 한 15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포워드로. 예, 포워드 미래. 포워드도 아니고 23년이요. 23년.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예, 23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여의도나 이제 지금 저기 리서치 센터나 이제 뭐 그다음에 증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심각하게 좀 수준 이하의 발언이에요. 진짜로. 네. 예. 아이고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밸류에이션 툴을 갖고 얘기하길래 네. 에코프로비엔 같은 주식을 두고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단순하게 네. 이제 PR이 뭐 몇 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이제 성장 속도에 대비해서 이 PR이 몇 배냐. 그러니까 이제 피터 린치가 네. 얘기한 이제 PEG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PEG가 이제 그 펄을 이제 EPS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눠갖고 0.5 미만이면은 엄청 싼 주식이 거고. 엄청 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배면은 적정한 거고, 네. 1 이상이면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네, 이제 네. 보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PR이 한 15배라고 정도라고 보고 좀 보수적으로. 네. 근데 EPS 성장률이 올해 아마 70에서 한 80% 정도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게 PEG로 보면은 0.3, 0.2 0.2 뭐 이렇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싼 겁니다.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주식을 되게 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네이버는 지금 엄청 비싼 상태예요. 그것도 PR 한 30배 뭐 46배입니다. 22년 실적 기준에서. 네. 예. 근데 이제 23년 실적을 보더라도 아마 성장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익이 큰 차이는 없을. 예. 21년 대비해서 22년 영업이익이 줄었으니까 23년도 역시 줄든지 뭐 잘해봐야 이제 22년 수준을 유지하든지 정도.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트렌드를 좀 보더라도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가 매해 영업이익률이 한 7 내지 8%밖에 성장 못했습니다. 그쵸. 이제 고성장이라고 하기도 조금 뭐하죠. 예. 고성장이 아니죠. 그거는 저성장이죠. 네. 7, 8%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PR이 16배니까 네. 아까 PEG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7이니까 7, 5, 45 한 예. 5가 되는 거니까. 5배 이상. 예. 그거 엄청나게 고평가예요. 배터리에서 가장 딱 하나만 꼭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꺼내신 게 예. 중국이 좀 많이 쓰는 LFP 배터리라는 예, 거, 예, 뭐 예. 나중에 이제 뭐 나트륨 이온 이야기는 뒷부분을 하겠고, 예. 이게 3원기의 배터리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에너지 예. 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에너지 그래도 밀도가 많이 채우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예.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음. 저희가 이제 화학 쪽에서 이 뭐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술진들이 이제 3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네. 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밀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NCM 6둘둘이 비해 갖고 NCM 9반반이면 네. 가격 면에서 에너지 밀도 면의 측면에서 보면은 225고 305니까 한 30% 정도, 한 35% 정도 네.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35% 정도 다운이 됩니다. 뭐 니켈 가격이 좀 높고 니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에너지 밀도 대비로 봤을 땐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양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에너지 나누기 이제 무게가 되는 거니까 네.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발생하느냐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 무게가 줄어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동일 무게일 때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은 단위 킬로와트 시당 단가는 떨어진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NCMA로 니켈 NCM 9반반이 되면 LFP보다 가격이 싸진다는 거입니다.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셀을 모듈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듈로 건너뛰고 셀 또 팩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중국 CATL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랑 같이 디자인을 해서 셀투 셰시라고 해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거 다 없애고 그래서 배터리를 더 많이 채워 넣을 수 있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점을 살릴 수 있다라는. 무게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죠? 셀투 팩을 해서 이제 그 배터리를 더 많이 양을 넣어야 되니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니까 그죠. 더 많은 양의 이제 이 배터리를 넣어야지 동일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니켈, 코발트, 뭐 망간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무게가 무거워질 거잖아요. 네. 그 무게가 무거워지면 못 쓴다고. 자동차니까. 자동차는 이제 다른 모든 것보다 무게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네. 예,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이제 전비가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수명이
그 빨리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오래 타지도 못합니다 차가. 그다음에 각종 이제 드라이빙 할 때 이제 코너웍도 나빠지고요. 그건 좀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이제 출퇴근할 때 혼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네. 주말에 이제 뭐 가족들 많이 타고 가면은 차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 예.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세미 트럭이라든지 예. 이제 트럭도 전기로 하는 시대가 예, 될 예. 텐데. 그러니까 세미 트럭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 세미 트럭 지금 실제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타본 이제 트럭커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미 트럭은 그 저기 짐을 실는 트럭이 아니고 네. 배터리를 실는 트럭이에요. 네. 그게 이제 펩시코에 지금 이제 예약 그 펩시코에서 일부 이제 사가지고 갔는데 네. 펩시코에서 주력으로 펩시콜라 만드는 펩시코. 예. 펩시코에서 이제 주력으로 하는 이제 물건이 그 운반하는 물건이 이제 네. 펩시콜라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저기 저기 뭐죠 그 치토스 같은 이제 네, 감자칩이 있거든요. 예. 감자칩은 가볍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콜라는 무겁잖아요. 예. 무거운 콜라를 실으면은 이제 한 150km밖에 안 가고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충전을 해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자칩을 실으면 400, 500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자칩만 실어야겠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이제 현업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차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럭은 전기보다는 수소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쵸. 예,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전기보다 한 이론적으로 한 7배 정도 더 높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예,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삼원계 배터리보다도. 예, 삼원계 배터리보다도. 그게 이제 NCM 구반반 대비해 갖고 이제 LFP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밀도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무게 차이가 이제 동일한 중량의 무게를 실었을 때 한 400kg 이상 무거워요. 그걸 누가 씁니까? 테슬라가 쓰잖아요. 테슬라가 쓰는 거는 이제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갖고. 그러니까 작년 초쯤이었나?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 중국 쪽에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 이러면서 그때 막 국산 뭐 3원계 배터리 위기다. 우리도 빨리 LFP를 해야 된다.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참 기우였구나.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0%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전 되게 순화를 하는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이제 LFP 배터리를 채택한 거고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 배터리는 상당한 위기 사항입니다. 심각한 위기 사항입니다. 중국 배터리가 심각한 위기다. 위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을 이제 집중 육성을 해갖고 이거를 이제 세계 시장을 제패하자 이런 이제 큰 야심을 갖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기술은 없잖아요. 중국이 당연히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이제 LFP를 갖고 열심히 만들어갖고 이거를 이제 한번 밀어붙이자, 해외로 한번 수출해 보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테슬라가 동참을 해서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그 중국에서 파는 거는 LFP 위주로 많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파는 테슬라 모델에는 롱레인지 모델은 이제 파나소닉의 NCA 배터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스탠다드 모델, 그러니까 이제 좀 거리가 좀 덜 가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LFP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순전히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벌써 한 1년 한 가을이니까 21년 뭐 가을 겨울 한 9월 10월 정도니까 벌써 이제 1년 하고도 한 3, 4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테슬라가 그 LFP 배터리 쓰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뭐랄까 효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듯이 다른 업체들도 많이 이걸 따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랬으면 그 사이에 보급률이 많이 늘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 LFP 채택률은 12%고요. 유럽의 LFP 채택률은 11월까지 계속 0.2%다가 12월 달에 3%로 살짝 올랐어요.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자꾸 착각하시는 게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3년 전 수주를 미리 받아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년 뒤에 이제 어떤 차가 만들어지고 그 차에는 어떤 형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하는 게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뒤까지 25년, 26년까지 들어가는 모델 중에 LFP가 채택되는 모델은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심각한 뭐 사심이 있든지 아니면 심각한 편견에 빠져 있든지 뭐 그런 거죠. 그 중국은 그러면은 이제 뭐 배터리의 수출 요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정의내도 될까요? 예, 예. 이제 미국, 유럽은 못 들어갑니다. 음. 그건 확정적인 거고 뭐 저 동남아 좀 팔든지 뭐 인도나 좀 팔든지 하겠죠. 미국 본토에다가 그 합작 공장 포드랑이었던가요? 예. 그 CATL 예. 같이 하려다가 조지아주에서도 안 받아 오지 마 예. 이렇게 됐는데 뭐 물론 이제 다른 주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예, 예. 그거는 그것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제 IRA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저기 유럽에서 CRMA라고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스 액트라고 네. 이제 나오는데 네. 그 법안의 목적 자체가 네. 중국 배터리 산업을 중국 내에서 고사시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아예 못 넘어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네. 중국산 배터리가 좋고 한국산 배터리가 좋고 이런 문제를 다 뛰어넘어갔고 네. 중국이 이제 서구 민주주의 그 진영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안보적인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첨단 산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목을 죄어서 성장률을 좀 둔화시키려는 전략도 다른 쪽에서는 다 같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좀 기회가 되는 요인일 테고. 엄청난 호재죠. 네. 예, 우리 손을 잡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예, 다른 예. 산업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산업들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예. 그 사이에 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내재화도 하고 각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뭐 법인도 설립을 해서 뭐 공장도 많이 늘리고 예, 예. 있고. 내재하는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이게 그 말씀을 많이 하신 건 들었는데 예, 예. 이게 단언을 할 정도입니까? 단언할 정도입니다. 예. 예. 기술의 초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게 수준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갖고 네. 그거를 따라잡는 데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얘들이 쫓아오기 위해서 쫓아오는 와중에 1등이 그만큼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한번 벌어진 격차를 영영 못 좁힌다는 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배터리 쪽에서는 양극재가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배터리의 수율 잡는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정은 최소 이제 뭐 10년, 20년씩 이제 오랜 기간 이 숙련된 이 장인들의 피땀 노력이 이게 이제 응집되지 않으면 이게 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이제 그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 내재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그렇죠. 예, 폭스바겐이나 뭐 노스볼트, 뭐 브리티시볼트 유럽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 갖고 그 얘기 있을 때마다 이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여의도에서 되게 부족해서 일어난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는 거죠. 일단 뭐 그 나라들도 나라가 지원금 엄청나게 퍼부어서 돈을 부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는 건데 예,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요. 예. 저도 이제 배터리 관련 사업하시는 사장님도 많이 알고 하고 예. 근데 이거를 배터리 하는 사업하시는 사장님도 어떤 분 아십니까? 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하는 정확하게 하시는 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정, 어떤 공정? 장비, 예. 또 소재도 예. 있고 그런 양극재도 거는 있고 예, 그런 건 네. 안 되고 네. 실제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을 아셔야 될 거잖아요. 셀, 셀. 네. 예. 저희가 배터리 셀 만든 회사잖아요. 금양도 요것도 갖고 오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원통형. 만들고 있는 2170 원통형. 2170. 예. 요거는 이제 그 비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현장에서 이제 직접 그 업계 내부에 이제 깊숙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지. 왜 자꾸 토를 달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노스볼트도 그렇고 뭐 프랑스 ACC도 그렇고 양극재 회사가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 예. 전공정 회사도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 예. 후공정까지도 있고 턴키로 하는 회사들도 예. 있어. 다 부른 거야.
모아보십시오. 예. 우리 돈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양극재, 음극재 여기 거 쓰고 동박, 알박 여기 거 쓰고 전공조, 후공조 다 이렇게 쓰고 예, 예. 오십시오. 짓겠습니다. 예, 예. 하는데 예. 똑같은 양극재 만드는 회사, 예.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화 장비 만드는 회사 똑같이 들어가는데 예. 돈에도 뭐 꼬리표가 달리 달려 있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왜 그들 땅에 가져가서 세팅을 해놓으면 예. 왜 수율이 안 나오고 이게 예. 왜 안 되느냐가 예. 조금 미스테리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네. 이제 그 고려 청자 도공들이 이제 목욕 재개하고 가마에 이제 그 도자기를 굽는 이제 네.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실 텐데 네, 온도 습도까지 온도, 맞추고. 그래서 이제 꺼내 갖고 우리가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막 망치로 깨잖아요. 예. 그게 그런 거거든요. 고려 청자의 그 영롱한 빛깔을 예. 흉내낸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예, 예. 그게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고려 청자의 비색이라고 하는 건데 그 비색을 내는 그 비법이 그 가마의 온도, 습도, 공기, 수분 이런 것들을 미묘하게 맞추는 거에 따라 갖고 그 비색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미묘함.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똑같은 장비를 갖고 해외 가서 똑같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폴란드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4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폴란드 처음 들어가서 폴란드의 물이 다르니까 또 수율이 달라지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공기가 다르니까 달라지고, 습도, 예. 환장하는 거죠. 이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이제 그 미세하게 이게 조금씩 수치를 조정해 갖고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핵심 기술자들이거든요. 그 배터리 라인의 그 핵심 기술자들이 이 사업에서 배터리 사업에서는 가장 핵심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창기 멤버들이라서 한 25분 정도가 되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라인 하나를 세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옮겨서 라인 하나를 또 맞추고 네.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라인 하나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SK가 이제 그 LG 기술자들을 한번 확 빼가는 바람에 그 공정을 더 세분화해갖고 그 팀이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공정 기술자만. 예, 그 기술자만. 그분들이 가장 핵심인데 그 300명을 통으로 모셔가지 않는 이상은 수율을 못 잡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 300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 기술을 지키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0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국가 핵심 기술 인력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고요. 네. 국정원에서 다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죠. 뭐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2차 전지도. 그래서 이제 해외로 함부로 못 나가시고 혹시 나가게 돼서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그 기술을 갖고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SK가 LG한테 1조 5천억을 물어줬듯이 예. 앞으로 15조, 150조 이렇게 물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참 그 미묘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미묘함, 고려청자 요 정도밖에 표현할 게 없습니다만 참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배터리 장비 업체도 예전에는 막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 너네가 똑같이 만들어 오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유럽이든 어디든 가져가서 보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거의 업체를 못 바꾼대요.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체를 그냥 피상적인 거고 실제로 계속 했던 업체랑 계속 가서 그 왜냐면 현지에서도 이 장비 업체 엔지니어들이 가서 같이 세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청자 빛깔내는 이 협력사 직원들 못 바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그게 이제 굳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그것도 한번 뭐 이제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여의도에서 폐마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소재 관련주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잘 받고 신고가 쭉쭉 가는데 장비주는 뭐야, 너 장비야? 기계쟁이야? 기름쟁이야? 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디테일하게 조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름의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거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비도 사실은 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의도에서 2차 전지 장비 쪽도 조금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캐펙스 투자 측면에서 보면 소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규모보다 장비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을 뽑아야 될 그 고정비 비용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 좀 박하게 주는 거 아닐까? 좀 예, 그런 면도 있겠죠. 예. 뭐 저도 사실 안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시네. 예. 아까 배터리 아저씨 8개 종목에 예. 장비주가 없네. 예. 아. 나쁘진 않은데 이제 네. 좋은데 이제 뭐 소재 그 양극재나 그다음에 자원하고 있는 뭐 그런 8개 회사보다는 이제 조금 좀 못한 면이 있죠. 한만 해도. 그렇죠. 아까 그 이제 제가 에너지 밀도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제 에너지 밀도라는 얘기에서 좀 확장돼 갖고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밤낮 안 자면서 계속 연구하는 게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연구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소재나 장비나 뭐 그 중국이 자랑하는 뭐 셀트팩이나 뭐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뭐 높이는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요.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양극재예요. 그래서 소재 중에서는 제가 양극재만 보라고 하는 거고 양극재 회사들이 단순하게 이제 다른 뭐 음극재나 기타 뭐 동박 뭐 분리막 이런 네. 회사하고는 전혀 업계에서 다른 취급을 받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저는 이제 다른 쪽의 시각도 계속 이제 드리고 질문을 하려는 겁니다. 양극재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프리커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구체.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하얀 가루를 섞기 전까지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제 까만 가루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냐. 너네는 이거 섞어가지고 전구체 역할만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온도 조건에서 약간 좀 구워주고 요 정도 하는 가공업, 임가공업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무식해서 하는 소리죠. 그냥 구워갖고 비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충 구워갖고 뭐 이제 저기 싸게 살 수 있는 화분 같은 데 쓰는 그런 거 만드는 거면 그 회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제 그 화분 이 도자기를 구워갖고 비색이 있는 고려 청자를 만들어야 거기서 이제 이 값어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도 수백 킬로를 달려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한 10년 가까이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FP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대충 화분에서나 쓰는 그런 이제 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허접 쓰레기 도자기인 거고. NCM 중에서도 이제 NCM이 622, 811, 9반반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하이니켈. 하이니켈에서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불러요. 9까지 넘어가면은 9반반까지 되면은 그 울트라 하이니켈로 가면은 진짜 엄청난 장점을 가지는데 그 울트라 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4개가 있고 그 4개 회사가 제가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흔히 부르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그 딱 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실제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만 해도 유미코아라는 벨기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벨기에. 예, 그 회사가 이제 2020년 무렵에는 이제 중국 업체 제외하고 글로벌 탑이었어요. 그 유미코아가 지금 NCM 어느 수준이냐 하면 NCM 622 수준입니다.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1등 하는 회사가. 그래서 걔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유미코아가. 그럼 뭐 때 되면 한 번씩 막 M&A 설 돌고 하는 그 회사인데. 그래서 622에 멈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기술 잘 모르는 문과쟁이 입장에서 보면 니켈을 60% 넣는 것과 80%, 90% 넣는 거 함량을 더 늘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 뭐가 있길래 그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을? 섞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섞어서 구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시켜갖고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가루가. 그걸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탕 2큰술, 3큰술 계량을 해서 넣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서 구워진 다음에 빛깔 내는 것까지가 결과로 나오기까지가 성능을 내기까지가 그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저기 지금 그 양극재 이게 이제 입자 크기가 대략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엄청 우리가 고운 가루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세먼지급 크기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와. 미세먼지급인데 가루 입자 크기가.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급을 그냥 쓸 수가 없고요. 911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특수한 물질들을 이제 코팅을 하거든요. 그쵸. 더 씌우는데 그 가루는 크기가 초미세먼지 크기 가루예요. 그것도 같이 붙이고 그걸로 코팅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에코프로 쪽에서 BM 쪽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그 NCM 쪽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네. 그게 이제 거기 그 중에서 이제 니켈이 가장 좀 불안정한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갖고 구울 때 니켈을 안쪽으로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니켈을 약간 안쪽으로 모아서 모이게. 굽는다. 예. 그 어떻게 하면 모이는지 저희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니켈 니 일로 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술력이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이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냥 니켈만 많이 이제 때려 넣는다는 거는. 예. 그런 이제 그런 형태의 에코프로 BM한테 가서 LFP 양극재를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1년 만에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LFP. 예. 그렇죠. 예. 포스코 케미칼이 LFP 배터리 그 양극재 이제 개발해 갖고 딱 1년 걸려 갖고 지금 완성했고요. 조만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뭐 자동차 회사에 그게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배터리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완전히 뭐 하이니켈도 있고요, LFP도 있고요. 예. 원하는 대로 예. 사가세요, 막 이런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폼팩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연구원 말씀이 각형이 이제 가장 좋은 배터리 폼팩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가 각형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불이 안 나고. 네, 그렇죠? 네. 대충 그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배터리가 불이 나면 한 방에 거의 조 단위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LG엔솔은 그 안전한 각형 배터리를 두고 불날 가능성이 많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개발해 갖고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파우치형 배터리가 더 좋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 왜 파우치형 배터리로 굳이 갈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 배터리 폼팩터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에너지 밀도, 네. 이제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각형이면은 각형 캔이 있으니까 네. 그 캔의 무게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라면 봉지 그렇죠. 비닐에다 넣어서 만든 게 그게 파우치거든요. 네. 그래서 파우치가 제일 기술력이 고난도고 또 좋은 배터리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요거 조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요걸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각형은 아니고 원통형인데 요거는 이제 원통형. 예. 노란색이 사이즈가 그게 이제 2170입니다. 사이즈가 2170. 예. 이게 내 왜 손을 못 맞추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옆에 있는 그게 빈 캔입니다. 빈 캔. 네. 예.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재질이 니켈 도금 강판이에요. 네, 니켈 도금 강판. 예. 되게 보시면 들어보시면 되게 TCC 스틸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예. 되게 가볍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가벼운데 이게 이제 대략 한 10g 정도가 되거든요. 10g. 예, 10g. 요 하나가요? 하나가. 네. 10g이면 되게 가볍잖아요.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델 3에 4,300개가 들어가거든요. 4,300개 요런 게. 예. 그러면은 43kg의 무게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죠. 아, 이 캔만 합쳤을 때 캔만. 43kg. 예. 이 캔을 빼버리면 그러면 43kg 무게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우치로 가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일단은 이제 이 캔 케이스에 이제 부피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 비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고 그렇죠. 해서 이제 공간적으로도 비효율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우치를 하면은 그 공간적인 비효율성도 없애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파우치형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요래서 처음에는 뭐 맨날 많았습니다. 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뭐가 좋냐. 요거는 사실 한 3년, 4년 전부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예. 뭐 이거 파우치형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기 때문에 라면 봉지, 뭐 과자 봉지랑 비슷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우치 개발하는 회사 쪽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엄청 어렵다 하더라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여기 당연히 화학 어렵죠. 소재도 넣고 예, 알루미늄 예. 넣고 또 다른 화학 소재 알루미늄에서 보강제 넣고 뭐 보강기세 한 7, 8, 9겹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만드는 예. 거라고. 예. 그게 안 좋으면은 그거 골비 있다고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결국은 이 폼팩터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일 좋은 파우치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각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원통형이 대세다 막 예. 그러잖아요. 예. BMW도 이제 테슬라처럼 원통형을 뭐 많이 쓸 거다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 네. 각형은 앞으로 사라질 거고요.
각형은 사라진다. 예, 원통형, 파우치형 두 종류로 이제 정립이 될 겁니다. 네네. 예. 파우치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싸고 가볍고 그다음에 부피가 적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갖고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가 성능이 되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데 네. 또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파우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LG 엔솔의 파우치를 일단 쓰게 되면 그 모델은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LG 엔솔의 파우치를 쓰게 되면은 그 현대차의 그 모델은 단종될 때까지 LG 것만 써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목줄을 지이는 형태가 되니까 네. 너무 겁나고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우치 말고 이제 그 밴더를 좀 쪼개는 이제 LG도 좀 주고 SK도 좀 주고 이제 중국하고 거래 관계도 있으니까 CATL도 좀 주고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 원통형 내지는 각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좀 범용이 범용성, 가능한. 예, 표준 형태로 예,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었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2차 전지도 이제 시중에서 많이 보시던 이제 건전지하고 마찬가지로 네. 처음 출발은 다 원통형이었어요. 네. 네. 원통형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각형으로 이제 이 폼팩터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테슬라 모델 3에 4,300개가 들어간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4,300개를 이제 철사로 칭칭 감아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캔 개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은 이제 각지게 해서 조금 좀 크게 만들면 네. 그러면은 이제 캔 개수가 줄지 않겠나 네. 해서 나온 게 각형이고요. 네. 지금 삼성 SDI가 이제 각형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BMW의 이제 i3 모델, iX3 모델에 네. 이제 지금 그 삼성 SDI에 그 각형이 들어가는데 그 각형 개수가 한 700개 정도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각형, 파우치형 이 두 종류를 이제 사람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전기차용으로 많이 채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거고 네. 중국 업체들은 이제 특히 CATL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많이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갖고 각형부터 해서 지금 각형 기술만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각형 위주로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근데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4680 시리즈를 이제 내놓으면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새로운 규격을 제시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원통형이니까 저희가 직접 그 4680 관계된 회사거든요. 그렇죠. 요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예, 예. 원통형에 무엇을 한다고 보면 돼? 그냥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죠, 배터리를. 삼성 SDI 경쟁사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셀 자체까지 예, 그럼요. 완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르코늄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만 하는 게 그거는 아니고 이제 옆에 소재사업부고. 소재사업부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죠. 이 캔은 어디서 사오세요? 그거 중국제입니다. 중국산. 예, 중국산입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자체 시설로 양극재 코팅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SDI하고 이제 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이 1770이 SDI에서 만든 1770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뭐 슬리팅해서 이거 예, 돌돌돌 그럼요, 말아가지고 그럼요. 예, 예. 캔에 넣고 하는 것까지를 다 금양이 한다. 그렇죠. 예. 그럼 주로 아직까지 그러면 전동 공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먼저 하려고 하고요. 그 이거 뭐냐 킥보드라든지 예, 그런 이런 거, 쪽. 그런 쪽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전기차 쪽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예, 일단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46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그 4680. 4680보다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연구해 본 결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얘기도 그렇고 4680은 좀 높이가 좀 적다, 낮다. 46 이게 이제 지름을 했을 때는 높이를 좀 더 높이는 게 효율적이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좀 의견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 4680은 높이가 4.6cm, 예. 지름 밑둥이 8cm. 아니 지름이 아니, 4.6이고 높이가 8. 지름이 거꾸로 말했네. 예. 지름이 4.6, 높이가 8cm. 예. 근데 높이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밑에만 좀 더 뚱뚱해지는. 통통해진 거니까 그 네네. 통통하게 한 상태에서 높이를 그 정도 높이는 거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실험실 차원에서 만들어 보니까 조금 좀 이제 스펙 자체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저희도 내부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래요? 예. BMW 쪽에서도 이제 당연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SDI 쪽에서 이제 올해 3월인가 4월 달에 착공 들어가거든요. 예. 그것도 4680은 아닙니다. 46120이나 46200 얘기를 해요. 높이를 더 키운 거. 오. 예.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높이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한 셀에 많은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에너지의 양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식한 분들이 4680 하면 에너지 밀도가 5배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저기 머스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중간에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4680 이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해서 OX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에너지니까 에너지 양이잖아요. 네. 에너지 밀도면 에너지 덴시티죠. 누가 한 기자 한 분이 그거를 중간에 번역이 한번 잘못돼갖고 에너지 밀도 5배 넣는다고 하는데 에너지 밀도 5배 넣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밀도가 아니라 총량. 총량,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피가 5배로 커지니까 네. 에너지도 캔 하나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5배로 늘릴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총량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양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 머스크도 그때 배터리 데이가 벌써 2년 전, 3년. 예, 2년 2년 전이죠. 됐죠.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공정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냐면 자기는 계속 자동화도 해야 되고 단가도 낮춰야 하는데 4680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걸 선택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2170보다는 4680이 훨씬 효율적이죠.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좀 효율적으로 원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네네네. 단순하게 이제 그 제조 공정으로 그러니까 배터리 크기를 키우는 걸로 해서 이제 뭐 50%를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그 각종 이제 뭐 양극재 쪽에 뭐 코발트 풀이라든지 네.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소재까지 다 합쳐 갖고 이제 50 몇 프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걔는 항상 좀 문제가 네. 지가 하는 거 하고 이제 남이 하는 거 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네. 남이 하는 거를 지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머스크가. 머스크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71년생입니다. 아, 머스크가 예. 저 머리를 심어가지고. 나이 얼마 많지도 않아요.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진짜. 그래서 동갑이시라니까. 예. 거기서 보면은 거기도 보면 코발트 프리 양극재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 양극재 이런 거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그거는 소속이 양극재 회사 소속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에코프로 BM 같은 위대한 양극재 회사들한테 이렇게 양극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얘기인데 마치 지가 만드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거를 또 그대로 받아갖고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가 이런 양극재 코발트 프리 단결적 양극재를 만든댄다. 우리 이제 양극재 업체들 별 볼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무식의 정도가 도를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테슬라는 이제 혁신이라는 걸 보여줬고. 아니 혁신도 그러니까 혁신도 이제 종목이 자기 주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원래 태생이 실리콘밸리니까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런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조 같은 슈퍼 칩을 만들어 갖고 자율주행에서 앞서 나가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쪽에 화학업계에 와서 이거는 도공들이 이제 도자기를 굽는 거하고 마찬가지라서 이 분야는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시작해야 되는 분야예요. 네. 걔들은 하나도 그쪽 관련해 갖고는 기술에 축적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참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예. 뭐 지금 삼성전자가 위대한 반도체 회사인데 뚝딱 해갖고 전기차도 제일 잘 만들어갖고 테슬라 금방 때려잡겠네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편향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화학인들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주 안 좋죠. 머스크가 말한 대로 됐으면은 거의 한 자율주행은 5년 전에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게 여의도 바닥은 돈이 빠르게 다니지 않습니까? 또 정보가 이제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고 그래서 더 과장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모 대형 증권사하고 이제 모 대형 프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를 줄기차게 밀어갖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20조를 테슬라를 사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제 허위와 이제 과장이 지금 여의도에 팽배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테슬라가 잘하는 것도 맞고. 전기차도 이제 많이 팔기는 하는데. 예. 근데 보통 이제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데 얘기하는 현재까지는 잘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과장이 많이 되었다 약간 그런 측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벤처 쪽에 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벤처 쪽에 있으면 이제 그 벤처 쪽의 CEO들이 자기 회사에 이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갖고 예.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IR을 되게 공격적으로 과장되게 하거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좀 그런 식입니다.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원래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테슬라가 커오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먼 미래에 가능한 건데 당장 이제 1, 2년 뒤에 가능할 것처럼 뻥튀기를 해서 펀딩을 계속 받아갖고 그 펀딩 받은 자금으로 계속 설비 투자하고 이제 뚝심 있게 밀어붙여갖고 지금 완성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벤처 CEO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뭐 100이 있으면 150, 200을 얘기해서 어떻게든 이제 자금을 유치해야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이제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펀딩을 받아갖고 커온 거는 이제 뭐 저도 칭찬할 만하고 그래서 네.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린 거니까.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시총이 그 거의 한 뭐 1,500조, 2,000조까지 갔었다가 네. 지금은 한 700~800조 하려나요? 뭐 하여튼 지금도 이제 되게 큰 회사인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 1.5배 이상. 그렇죠. 예. 그래 되니까 이제 그 정도 규모로 큰 회사면 IR 방식이 지금은 좀 바뀌어야죠. 그런 식으로 호황되게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자기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을 이제 나중에 배신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신중히 하고 좀 가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냥 과장하던 버릇은 뭐 이제 머스크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을 거기서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이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듣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같은 IR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박순혁 이사님, 예. 자 한 번만 좀 훅 들어갈게요. 예. 금양이 이제 리튬 그죠? 콩고였나요? 예, 콩고 맞습니다. 콩고 강산?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예,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리튬 강산 이제 개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예. 지금 이제 그게 리튬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 탐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사하는 단계. 예. 근데 이제 주가라는 녀석은 예. 이미 개발이 다 됐고 예. 상업화가 되는 것까지 이제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실체가 어떠냐.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로 보는 건 아니고 예. 완성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해서 나올 수 있는 리튬의 양에 리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그 금액이 있을 거고 어떤 사업 타당성 같은 거. 거기에 한 10 내지 20%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 내지 20% 가능성이면은 그래도 자원 개발치고는 높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수준인가요? 높게 평가하고 있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요거는 뭐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 자원 개발도 그렇고 과거에 뭐 우리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우리가 느꼈듯이 자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쉬운 거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탐사를 했는데 리튬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안 나오기보다는 이제 전혀 안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도 이제 다 뭐 엑스레이나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탐사는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그게 이제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던 양만큼 안 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콩고 민주공화국이니까 이제 소버린 리스크라고 부르는 약간 정치적 이제 지정학적 이제 그런 리스크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갔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만큼의 리튬 채굴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저희가 봐서는 이제 연간 그 리튬 강산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한 1조 정도는 될 것 같고 거기서 마진이 한 55% 정도 되는 이제 한 5,500억 정도의 이제 매년 영업이익이 20년간 생기는 거니까 진짜 대박인데. 그거는 기대.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나오는 게 한 4년 걸리거든요. 27년에 딱 나와 보니까 그때는 톤당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4년 동안인 기간 동안에 리튬 가격이 이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그런 부분들도 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금량을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10%나 20% 최대 20% 그 이상은 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습니다. 우리 대박 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걸러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점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리튬도 어차피 이제 한정적이고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또 몰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 개발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나트륨이 무겁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수소보다 더 당연히 불리하고 리튬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 어떤 그리고 이제 자원의 양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 이런 이제 반론들인데 요거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나트륨이야말로 저희의 전공 분야입니다. 저희 금양의 전공 분야입니다. 저희 이제 발포제가 원래 주력 사업인데 신발 발포제 쪽으로 처음에 쓰셨던 발포제의 주 원료가 사실은 나트륨이에요. 저희가 이제 리튬 광산 개발에 이제 뛰어들게 된 것도 그 나트륨하고 리튬하고의 그 긴밀한 그 이제 관계가 있어갖고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리튬이 사실은 되게 다루기가 까다로운 물질이에요. 이제 불도 잘 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1991년에 이제 소니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이제 반반으로 갈려갖고 막 되게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험한 물질로 배터리를 만들어갖고 나중에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이온으로 꼭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원자량이라고 있는데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제 원자량 기준에서 보면은 리튬 그러니까 수소가 1이고요. 리튬이 7이고 그다음에 나트륨이 28인가?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기본적으로 리튬 대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이제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면 무거워서 못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튬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트륨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나트륨은 리튬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물질이거든요. 다루기는 쉽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안정적이니까. 금량도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라 하면 만든다고 하면 저희 금량도 아마 뚝딱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아까 그 LFP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그런 문제점들이 왜 생기냐면 중국은 NCM으로 해서 니켈 9을 그러니까 니켈 9짜리를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니켈 함량 90%짜리를 니켈 함량 90%를 만들어 갖고 대한민국에 이제 배터리하고 경쟁을 하고 싶으나 그 기술적 초격차 문제를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에 다양한 이제 우회로 이제 대안의 방법으로 찾는 게 셀투팩이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런 물성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극복하기가 절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국은 이 수주 산업이라서 채택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물건이 나와서 이제 자동차에 실리는 데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되면은 그거 갖고 싸들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반반 한다며요. 나트륨하고 리튬하고 반반 해갖고 이제 GM도 가고 그다음에 뭐 저기 현대차도 와갖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제 열심히 마케팅 하겠죠. 그러면 테스트 해갖고 이거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차량을 같이 공동 설계해갖고 나오면 23년에 내년에 24년에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니까 24년 맞죠? 정확히 저는 24년에 나온다는 거니까 24년에 나오면은 실제로 그게 이제 채택되는 건 27년이니까 27년이를 뭐 굳이 좀 지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넘어갔고 그 윗단에 더 중요한 이슈가 CATL은 미국이나 유럽에는 배터리를 못 판다니까요. 아예. 나트륨을 만들든 뭐 슈퍼 슈퍼 울트라 배터리를 만들든 못 팔아요. 그것도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물어보고 하시는 그런 이유가 이제 기술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자로서.
그러면 이런 이제 미래 기술이나 나트륨 기술,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수주를 받아놔서 3년이 지나면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 거고 네. 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이제 고평가돼 있나 저평가돼 있나 판단 가능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 배터리도 지금 수주가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는 더더욱 바인딩 계약이어갖고 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이제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갖고 와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뭐 10년치 계약하고 예, 하니까. 10년치 계약하고 하니까. 예. 그거 맞춰갖고 그 나와 있는 스케줄만 그냥 그대로 눈에 나오는 대로 보고 믿고 밸류에이션 해서 이게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으면은 27년에 70만 톤 하겠다는 거니까 네, 지금 톤당 만 톤당 7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70만 톤이면은 50조니까 네. 작년에 5조 2천억 했잖아요. 네. 그럼 27년, 28년 되면은 이제 10배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격에 사갖고 4년, 5년 갖고 가면은 10배 나겠네요. 그럼 되잖아요. 왜 쓸데없이 그 자꾸 또 리튬 그때 바라보는 또 3, 4년 뒤에 또 성장률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면 지금 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2023년부터 2032년 것까지의 이제 양극재를 이제 SDI 40조 원짜리. 예, 40조 원짜리. 네. 거기 정확하게 보면 연평균 6만 톤씩 해서 곱하기 10년이에요. 예, 예. 이제 가격은 계속해서 그때 이제 달라지니까.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32년 세상에 어느 사업이 지금 32년 거를 지금 미리 성금 주고 땡겨가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양극재는. 양극재가. 예, 예. 빤한 거를 자꾸 거기다가 자꾸 뭐 이상한 거 집어넣어 갖고 뭐 리스크 요인 이런 거 없는 리스크 요인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넣어갖고 고민하고 항상 의심을 하는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예. 의심은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네이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걸 의심해야 돼요. 이런 걸 걱정해야 됩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것. 예, 제가 그 담당이거든요. 담당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9년도에 제가 맡았던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그게 뭐 회사 이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회사가 뭘 했냐면은 그때 99년이니까 막 이제 홈페이지를 막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회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PR이 100배였는데 네. 제가 그래도 바이를 썼던 거는 예. 그 해에 이제 그 전년에 비해 갖고 이익이 매출이 120%가 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를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게 처음이야 이제 사람들이 다 생소하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업체 자체가 몇 개 없겠지만 뭐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금방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워갖고 네, 우주선처럼 따라올 수 있고. 다른 업체들이 막 생기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홈페이지는 다 만들어 버리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제 뭐 100% 성장하던 게 이제 10% 성장하고 좀 지나서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네. 그런 형태가 되니까 주가가 20분의 1토막 났더라는 거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특히 예. 양극재 기업은 예. 다르다. 그렇죠. 계속 35년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게 다 예정돼 있는 누가 거니까. 따라오기도 힘들고 예. 그 정도의 수율을 내기도 예. 힘들고. 그거를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에코풀비엔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일 많이 그 포드 F150이라는 그 픽업 네, 트럭 트럭.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작년에 F150이 한 5만 대 정도 캐파였고 이제 올해 연말에는 15만 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15만 대면은 이제 저기 한 그게 8천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예. 배터리가 4천만 원이고 양극재가 이제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15만 되면은 그게 3조인가 30조인가 뭐 그렇게 네. 될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포드 계획은 그거를 92만 대까지 캐파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서 그럼 92만 대 곱하기 2천만 원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실 겁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게 다 결정이 다 돼 있는 거고요. 포드가 이제 92만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드가 한 해 700만 대, 800만 대 반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2035년에는 그 700만 대, 800만 대가 다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 전기차에 지금 에코프로가 거의 독점으로 양극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나중에 뭐 좀 나눈다고 하더라도 절반만 먹어도 400만 대, 500만 대 되는 분량의 양극재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하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를 의심하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여의도 바닥은 특히 이제 투자 시장은 잔파도를 많이 타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대한 막 기후 변화, 맞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내일 비 오나? 지금 흐려지네? 팔아야지. 이거여서 그래서 사실 다음 질문 이거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실 지난 4분기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건데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뭐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마진이 축소된다 이 이슈로 에코프로 BM도 막 고점 대비 20%막 조정받고 막 이랬거든요. 이 질문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 꼭 하십시오. 그래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주가라는 녀석 민감하니까 물론 잔파도를 다 타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소재 업체들은 임가공이라고 이제 스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 대비 얼마만큼의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 시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소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진도 좋아지는데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 금액 자체도 줄어들잖아. 그렇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양극재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가 있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거 별로 안 좋고 이제 뭐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갖고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장점도 있어요. 이제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월 단위, 매분기 단위, 매년 단위로 평가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처럼. 펀드 매니저는 이제 매월, 매분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양극재의 이제 이 피해 가격이 이제 4, 4분기에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분기별 이익률, 뭐 마진,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매니저들이 그런 것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에 맞춰갖고 리포트를 계속 내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3년, 4년씩 이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소음이다. 소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장점은 이제 펀드 매니저는 2차 전지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100% 2차 전지를 살 수는 없어요. 반도체도 사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도 사야 되고, 다양하게 이제 업종 분할, 포트폴리오 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안 하면은 되게 좀 뭐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거는 좀 될 만한 업종이다.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볼만 하겠다 싶은 거를 하나 딱 정하셔갖고 그 업종만 하나만 주구장창 파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이제 성과가 훨씬 좋은 거고요. 그 아마 전설처럼 이제 들으시는 그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한 달에 이제 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를 사갖고 모았더니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뭐 제가 말씀드린 8종목을 이제 돈 생길 때마다 이제 가격 불문하고 계속 사서 모으다 보면 삼성전자를 사다가 부자가 되신 분처럼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ETF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2차 전지 뭐 테마 ETF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ETF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코덱스 2차 전지 ETF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ETF. 그러니까 2차 전지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것도 많고. 그거를 이제 그 PDF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떤 종목이 들어 있는지. 포트폴리오 디파지 파일이라고 해서. 그게 그 뜻이군요. 네네네. 그 리스트. 담고 있는 종목 리스트가 있는. 나는 PDF가 그 화면 그 열어보는 PDF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중국어는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몇 개 주요한 2차 전지 ETF를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 코덱스가 제일 좀 그 구성 종목이 좋은 조합 비중. 비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 코덱스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코덱스 측으로부터 돈 1원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받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셀 업체들 이야기인데 셀 3사 항상 이것도 연도별로 혹은 분기별로 시장 점유율 같은 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는 당연히 중국의 CATL이고 그러니까 그게 다 뉴스라고는 하지만 지나간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이 13.6%로 2위인데 그 중국의 BYD 그러니까 22년도에 성장률이 167%에 달했더라고요. 중국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유율이 지금 2위랑 3위랑 붙어 있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중국 시장만 22년도에 급속 성장해서 그렇고요. 네. 예. 미국이나 유럽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안 좋았어요, 우리는. 예,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양극재사들이 100% 이상 성장을 한 거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40%, 50% 매출 성장을 일으킨 거니까요. 네. 올해는 좋을 거거든요. 중국은 올해 안 좋을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올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원래도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도 100% 성장한 회사들이 예. 시장 상황이 좋으면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런 되고요. 관점으로 예. 중국 쪽은 이제 작년에 전기차 저 보급률이 확 늘었던 게 보급 대수가 이제 크게 증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까지였어요. 그렇죠. 예. 23년부로 끝났죠. 예, 23년부로 끝났습니다. 지금 예. 실제로 안 나가고 있고요. 예, 보조금을 이제 안 줍니다. 중국에서.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땡겨서 사는 거죠. 예, 22년에. 한 23년도에 차 살 건데 그래 22년 연말이라도 막 사자 막 이렇게 사는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22년에 폭발했던 거죠. 거고요. 네, 땡겨왔죠. 미래. 23년에 들으면은 당연히 전기차가 중국은 올해 좀 잘 안 팔리겠네라고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안 팔렸고요. 데이터가 안 그 팔리고 1월에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2차 전지 ETF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손절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여의도에서는 중국 차이나 2차 전지 ETF를 리오프닝 이런 거 하고 중국 리오프닝하고 엮어갖고 강력하게 이제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입니다. 너 업계의 비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보면 중국 그 차이나 전기차, 뭐 솔락티브 같은 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떨어졌으니 싸졌다, 기회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ETF나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아저씨 8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나중에 이제 뭐 당장이야 되겠습니까? 뭐 2, 3년 지나면은 다 이제 원금 복구를 하실 텐데 그거를 이제 반토막 나 있다고 지금도 이제 무던하게 들고 계시면 이제 2, 3년 지나갖고 그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 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무섭다. 그 배터리 아저씨 그 뭔가 ETF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요거 여쭤보면 그 삼성 SDI는 하여튼 셀 3사 중에서도 항상 3등. 예. 사실 삼성이 3등을 용인하지는 않는데 항상 신기한 게 삼성그룹은 왜 이 배터리 사업에 소극적일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투자 계획도 그렇고요. 저희가 봐서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중요도가 있거든요. 이제 모든 그룹이 다 모든 사업을 다 이제 올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LG는 원래 이제 LG 화학이 모태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이닉스로 뺏겼기 때문에 현대 쪽으로 뺏겼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배터리 사업에 좀 올인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일단 투자의 우선순위가 1번이 반도체, 삼성전자, 두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였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배터리는 좀 투자 순위에서 항상 좀 밀리는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문화 자체가 옛날부터 삼성에서는 이제 인명의 피해가 발생 가능한 거는 우리는 안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좀 경영 철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 한참 이제 가스레인지 막 인기 막 끌고 할 때 그때 이제 가스레인지 우리도 만들면 안 되냐 했는데 삼성은 가스레인지를 안 만든다는 거거든요. 혹시 사고 나서 이제 인명 피해를 끼칠까봐. 인덕션은 만드는데. 그건 저희 집에 삼성 인덕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그 배터리 라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재가 잘 안 나는 걸로 돼 있어요. 화재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 각형. 각형 원통형. 그래서 바우처형이 없는 거고요. 여기서 뭔가 평행이론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 쪽에서도 보통 3개를 보통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NCM하고 NCA가 있는데 삼성은 NCA를 합니다. 그 조금 더 안정적인가요? NCA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더 고급 기술이고 더 좋은 기술이에요. 그것도 약간 리스크를 져야 되는구나. 리스크 져야 됩니다. NCM이 그러니까 이게 NCA가 화재도 잘 발생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NCM하고 동일한 이제 성능이면 NCM은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근데 NCM도 있고 NCA가 있다는 거는 NCM은 NCA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장수명에다가 이제 대용량화가 좀 쉬워 갖고 전기차 쪽은 이제 NCA보다는 NCM이 더 이제 더 유리한 양극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제 다 NCM 양극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는 자동차 업체들 쪽에서 수주를 받은 게 이제 LG나 SK에 비해서 적죠. 많이 이제 적은 편이고, 근데 이제 지금 삼성 SDI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게 첫 번째는 그 NC의 양극재가 자동차한테는 이제 이론적으로 좀 부적합하다는 건데 그거를 또 기술 개발을 해갖고 자동차용으로 적합하게 만든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죠. NCA를 갖고 자동차용 2차 전지 양극재로 적합하게 만든 게 이제 삼성에서 얘기하는 젠6 배터리. 근데 이제 젠6라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사실 배터리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일정 부분 지분은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공동 개발. 공동 개발인데, 근데 이제 이 지분율로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가 한 7, 80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서 이제 이 원통형 2일 만들다가,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이제 지금 그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865에서 2170으로 넘어갈 때, 그때 수율을 초반에 못 잡아서 그래요. 수율이 잘 안 잡히는 상태에서 테슬라가 이제 납품을 그냥 원래 우리가 달라 하는 대로 다 줘 이렇게 해갖고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초기 수율 16% 상태에서도 막 납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회사가 망한 거거든요. 참고로 그 파나소닉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 이제 2022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4위이기는 한데 다른 데들이 막 몇십 % 성장할 때 파나소닉은 지난해 4.6%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에서 4.6% 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도태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46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파나소닉은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46 원통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으로서는 LG엔솔이 제일 진도가 빠른 것 같고요. 그거하고 거의 근접하게 삼성 SDI가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회사는 지금 다 어려워요. 파나소닉도 그렇고. 원래 이제 CATL 얘기했는데 CATL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각행하던 애들인데 원통형 2170에서 4680까지 다이렉트로 못 넘어올 것 같고요. 테슬라는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요. 최근에 내재화 그거 이제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 내재화 성공했다면서 기사 나온 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86만 셀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86만 셀 양산에 성공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86만 셀이면 이제 그 차량 대수로 950대 정도 돼요. 950대 만들어 갖고 양산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양산이라고 보긴 뭐하고. 그거는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으로 시생산. 시생산.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를 손으로 말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진짜로 옛날에 장인 정신으로 그러면 속도는 늦어지지만 수율은 100%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유하자면 100만 셀을 만들면 100만 셀 그 이제 생산 속도로 해서 만들면 당연히 수율을 훨씬 더 높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0만 셀 갖고는 애초에 얘기가 안 되고 양산이라고 하면 저희는 최소 1억 셀을 보거든요. 1억 셀을 만들면서 거기서 수율이 80%, 90%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요. 그 100배는 만들어 놓고 와서 얘기해라. 이런 1억 셀은 채우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영영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요 질문도 빠뜨릴 수가 없어.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사실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뭐 25년이냐 27년이냐 30년이냐 기대치는 높고 말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요즘에 조금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는 겁니까? 한다면 누가 또 잘합니까? 전고체는 머리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에서 지우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전고체가 결국은 이제 그 전해 액을 이제 고체 물질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전해 액만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꾸겠다는 가루 같은 고체로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바꾸는 거를 이제 뭐 황화물계 쪽으로 아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비싸요. 액체에 비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비싸냐 하면 전해 액이 이제 그 킬로그램에 한 10만 원 정도인데
예. 지금 그 이제 고체 형태 그거는 아직은 뭐 실험실 단계이긴 하니까 나중에 양산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할 텐데 예. 지금 현재는 킬로그램당 1,000만 원이거든요. 거의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생길 겁니다. 차값에서. 그렇게 해갖고 전고체 배터리를 실으면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불이야 뭐 지금도 다 안 나니까 불 나는 거는 자꾸 얘기할 거리도 없고 조금 멀리 간다는 거거든요. 네. 예, 한 500 가던 거를 한 7, 800 간다는 거거든요. 네. 7, 800을 가기 위해 300km를 일회 충전 300km를 더 가기 위해 갖고 네가 5천만 원을 낼래? 1억을 더 낼래라고 물어보면 네.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제한적이겠죠. 근데 이렇게 반론할 수는 있잖아요. 예. 아니 처음에는 PDP TV, LCD TV도 비쌌고 예. LED TV는 그 가격 몇 배였는데 지금 다 LED TV 보지 않느냐. 예.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반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SNE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이제 2030년 무렵에 전고체 배터리가 4% 정도를 차지할 거다. 2000 몇 년이요? 2030년이요. 네네네. 예,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는 가장 진도가 빠르거든요. 네. 그 삼성 SDI가 지금 파일럿 라인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네. 삼성 SDI 쪽 얘기도 이게 이제 전체를 다 바꾸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소수의 이제 그 하이 퀄리티 제품에만 채택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초반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그 황화물계 이제 전해액을 대체하는 이제 황화물계 물질을 만든 회사가 그것도 또 에코프로 비움입니다. 아,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 그것도 다 에코프로 비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이제 오랜 그 에코프로의 이제 이동시 회장님이 이제 화학 산업 이렇게 배터리 사업은 이제 경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 사업. 예. 이게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씩 둘씩 생기는 이제 네. 그런 거라 갖고 옛날에 아무도 이제 뭐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 무렵에 미리 생각하고 앞으로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 시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꼬라박아 가면서 이제 연구 개발했던 회사가 아니면 지금에 와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시작이 2004년에 시작이 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동철 회장님 말씀이 이거 이제 양극재 해갖고 우리가 처음 흑자 내는데 총 12년 4개월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예. 다른 애도 쫓아오면은 마찬가지로 12년 4개월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가 네.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기술적인 해자. 이제 높고 깊은 해자를 갖고 있느냐 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 8종목이 그런 이제 다 깊고 높은 해자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제 배터리 아저씨. 사업에서. 아니, 틀렸다. 배터리 아저씨. 예. 배터리 아저씨 8종목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사업 이야기할 때 뭐 트라이 앤 에러 이야기 예, 많이 예, 하더라고요. 예. 계속 시도해보고 틀리고 예. 또 다른 걸 찾아보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답을 하나 찾고 또 다른 거랑 합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항상 투자자들은 예. 내일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바로 예, 내일이. 예. 전고체가 내일 모레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뭐 변동성도 있고 주가도 많이 흔들리고 그냥 뭐 양극 활물질 만드는 회사들도 아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신고가 가 있고 그래서 아 그때라도 살 거 이러고 있고. 제가 이제 지금 그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제가 책 나왔나요? 예 책을 지금 이제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2월 20일 날 나올 예정인 책이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고. 이야. 예, 그 책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거의 대다수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다. 예. 지금 이제 예스24 경제 경영 서적 분야에서 지금 1등 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약만으로. 예약만으로. 출판사 어디예요? 지와인입니다. 지와인. 지와인이고요. 그래서 뭐 아마 올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이제 그 대단한 책이 되지 않겠나 이제. 역시 홍보 이사님. 여러분 홍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었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 책이 이제 좀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제 다 많이 읽게 되시면 네. 그 좀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사라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실 쓴 책이고요. 야. 거기 이제 지금 기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물어보시는 거 이제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갖고 셀프팩 뭐 다 내용 다 있습니다. 예. 야, 이거 한번 책이 나오는 줄 알았으면 제가 책이 나온 곳도 한번 또 모실 텐데
예. 하여튼 계속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출판사에 연락하겠습니다. 아, 예, 예. 한번 책 깔아놓고 예. 또 방송하시죠. 아무튼 오늘 박순영 기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